제가 얘기 드린 건 전부 다 참고로. 특이할 게 없어요. 네, 듣고 이해하면 돼요. 네. 1번 점. 점이 뭐죠? 점. 두 손이 만나는. 두 손이 만나는. 이거. 네. 연필 하나 깎아볼까? 답이 안 보여. 점, 두 손이 만나는. 그 다음에 선. 선은 뭘까요? 응. 그걸 개념적으로 어떤 점끼리. 점에서, 그렇죠. 점끼리 계속 어떤 부분으로 연결돼요. 네. 네. 그럼 선이 되죠. 이게 두 개의 개념이 있어요, 선이. 뭐냐면, 두 점을 이어준다. 가장 짧은 거리는 직선. 그 다음에 돌아가면 곡선. 그렇죠? 네.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이 점의 개념은 두 선이 만나니까 이게 위치도 되겠죠. 네. 그래서 좌표 같은 거 얘기했을 때. 네. 그 다음 면은 요 개념으로 가면 돼요. 선의 연결. 그렇죠. 선이 어떤 방향.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을 칠할 때 이렇게 칠하죠. 선. 네. 그렇죠. 이제 그림을 잘 그리게 되면 붓 쓰는 게 또 편해요. 왜냐면 붓은 한 방이에요. 넓게 칠할 수 있죠. 그래서 점선면 어렵지 않죠. 근데 보통 우리가 그림 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잘 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 판단하면 뭐 하냐면 형태를 잘 해요. 다시 말하면 감대 그림. 근데 이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형태를 잘 잡는 거를 이제 설명할 건데 왜 그러면 거꾸로 형태를 잘 잡는 거. 잘 잡는 방법.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 생각하면 반대 개념을 잘 생각 안 하고 거꾸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 수학자 뭐냐? 수학자 중에 그 프리드만인가 뭔가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뭔데? 페르마의 정리라는 이 사람이 낸 문제를 1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거의 못 풀고 있었는데 이 푼 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푼 게 보통은 다들 그 어떤 그 문제가 주어진 그 카테고리에 있을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밖에 다시 말하면 그죠 A, B가 있는데 A를 증명하기 위해서 만약에 두 개만 있다면 A를 증명하기 위해서 A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A가 아닌 거예요. 증명하면 B를 증명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B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냐면 얘가 B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죠? A가 아닌 거예요. A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단순하죠. 뭐냐면 잘 잡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형태를 왜 사람들이 못 잡을까? 그렇죠? 보통 영어 공부할 때도 뭐 하면 되죠? 영어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어 요즘 배우고 있으니까 중국어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냐면 한국말로 비교하면 되죠. 네.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어순이 다른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긴 거, 꼬리가 길어. 그 다음에 뭐 부정어가 앞으로 온다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형태를 왜 못 잡을까요? 자, 네, 잘 안 봐서 어떻게 잘 안 볼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개념으로 그리는 거예요. 왜냐면 육면체를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든지 아니면 저는 어떻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맞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한계를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뭐냐면 우리 눈의 중심 시야하고 주변 시야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눈 뜨면 탁 뜨면 다 이 들어오는 화면이 있죠,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이게 두 개를 합친 거고, 중심 시야는 보통 뭐냐면 우리가 A, B, C, D, E, F, G 이렇게 적어놓으면 요 E만 보고 있으면요 얘들이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중심 시야에 이렇게 우리가 중점을 두고 뭔가를 보면 얘들이 다 흐려져 보여요. 하지만 중심 시야는 굉장히 좁아요, 생각보다. 네. 보통 사람들이 집중하라고 하면 뭔가를 잘 보기 위해서 중심 시야를 발달시키거든요. 발달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주변 시야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뭐밖에 못 보냐면 요거밖에 못 봐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주변 시야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풍경을 볼 때는 중심 시야를 가지고 잘 못 봐요. 근데 중심 시야가 발달한 사람은요 풍경 볼 때도 뭔가 특별한 어떤 작은 부분을 찾아요. 그래서 바다에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만 보면 이 바다에 그냥 전경이 이렇게 내 눈에 그냥 타이타닉 보셨어요? 영화? 네. 타이타닉에 보면 디카프리오가 트루스틴기 하면서 요 앞에 올라가죠, 그쵸? 손을 잡으라고 그냥 팔을 뻗죠, 그쵸? 그러냐고. 그럼 이제 불어오는 바람을 다 그냥 그대로 맞는 느낌을 이 여자한테 주는 거죠. 이게 자유라고. 결국 자유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손만 이렇게 뻗고 있으면 손에만 바람이 불겠죠, 그렇죠? 많이. 이 내 몸에 이 오는 그 바람을 모두 맞아보라고. 하지만 내가 눈 떴는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내가 눈 떴는데 이 주변 시야까지 해가지고 이 모든 정보가 내가 다 읽을 수 있다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고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요. 그게 다 묶어보면 하나예요. 자,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하면 조금 더 넓어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뭘 안 하냐면 비교를 안 해요. 비교를. 그래, 핵심은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거 얘기하고 나면 형태를 어느 정도 못 잡는 사람은 없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요 선만 보는 거죠. 딴 거 신경 안 써요.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주변 시야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를 보고 있다가도 내가 옆에 막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느끼는 거죠. 보통은 보면 사람이 커피숍에서 상대편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아니면 남자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이블에 놓고 뒤에 사람이 지나가도요. 계속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거 못 봐요. 뭐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그거 똑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를 발달시켜야 돼요. 발달시킨다기보다는 여기에 의식만 가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이걸 다 느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중심 시야를 쉽게 말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그 이경규 아저씨 막 눈 동작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정말 부지런히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이걸 끄면서 뭘 하면 요 손에 요걸 끄잖아요, 그쵸? 이걸 끌 때도 다른 거 그릴 것들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다시 말하면 선을 끄면서 요거만 의식 안 하면 돼요. 결국 형태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위치하고 비례가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위치를 잡기 위해서 뭐냐면 일면체를 그리는데 요 개념은 아까 1번의 개념을 그리는 거고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위치가 잡혔어. 금방 그리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이거 위치 잡는 게 없다면 내가 툭툭 하는 건 내 머릿속에 이미 위치가 있는 거예요. 벌써 얘를 딱 그리기 전에 나는 톡톡톡톡톡 이 정도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걸 보고만 그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위치를 잡는데 중요한 건 이 위치 잡으려면 비례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거와의 크기와의 관계, 그 다음 각도와의 관계, 기울기와의 관계. 그래서 팀에서 눈에 모는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이거 해놔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러면 분명히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비례가 뭐냐면 결국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걸 그리면 내가 이 선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보통 육면체도 못 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육면체 그리려고 삐뚤어져요, 이렇게. 네. 근데 그러면
보통 미술학원 가면 이제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얘 못 바꿔줘요. 신기하게도. 네, 못 바꿔주고 얘가 결국 그 그림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형태력이 없다고. 미술학원 가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형태 잘 잡으면 밤깨 그림이 그 사람 그림 잘 그린다고 하는데 진짜 그 수준 낮은 판단이에요. 네. 이거 금방 고쳐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형태력 같은 거 좀 없는 애들 보면 또 색감 능력이 좋은 것도 있고요. 지금 시대가 2017년인데 희한한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껐어요. 그렇죠? 물론 처음에 끌 때도 뭔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일단 두 번째 끌 때 내가 이걸 끌 때 얘를 조금 의식하면서 꺼요. 다시 말해서 요 거리를 의식을 하면서 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이거 수평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잘 그리고 집중. 그 애들 공부도 집중하라면요. 딱 글자 그 한 단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막 읽었는데 한 문단을 읽고 나니까 뭐냐면 이 내용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이 눈은 보통 뇌에서 진화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확정된 선은 아닌데 근데 재밌는 건 눈의 시각 현상하고 사고 현상하고 사고하고 시각 현상하고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눈도 착실해요. 잘못 본다는 거죠. 네. 생각도 착각을 해요. 네. 우리가 보통 관점이라고 하죠. 관점이 뭐냐면 이 중심 시야 가지고 어디를 보는 거예요. 생각에도 관점을 쓰고 그렇죠. 네. 똑같이 그렇죠. 그리고 눈도 어떤 한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주변을 못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의 어떤 논리에 빠지면요, 아니면 하나의 주제에 빠지다 보면요, 주변의 어떤 관계, 다른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항상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포괄적인 어떤 그 통합적인 어떤 것들을 다 수용해. 예를 들면 고등어 구우면 미세먼지 나가지고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먼지만에 관한 부분을 봤을 때 있죠. 고등어 먹어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영양 성분이 또 들어가가지고 좋아지는 방법도 있잖아요. 좋아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이 항상 그 부분에서 실수를 하죠. 왜냐하면 제한된 그 환경 속에서 뭔가를 실험하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로 눈도 어딘가 한 부분을 보고 있으면 얘들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제 소리예요. 결국 역사상 가장 똑똑한 천재가 되냐면 뛰어난 관찰력이에요. 다시 말해 눈이 정말 발달하고 눈이 발달하기 때문에 뭐냐면 눈만 발달하는 게 아니고 사고도 발달해요. 네. 제한테 이렇게 하면 배우면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네,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러면 그림도 잘 그려져요. 뭐냐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 제가 옛날에 그 아르바이트 했던 내 아는 선배 형이 그 강남에 뭐라고 이름 접근 방식이었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광고에서 나쁘지 않은 이름이에요. 접근. 뭐냐면 접근 방식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모두가 앞에서만 보고 있을 때 누군가는 뒤에서도 보고 누군가는 자기 의식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안에서 이 연필을 바꾸기를 보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시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설 같은 거 얘기할 때도 그렇죠. 시점 있죠. 관찰자 시점 이런 거. 네.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얼만큼 많은 부분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도 달라지죠. 거의 눈과 사고작용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도 제대로 하는 사람도 그림을 잘 그릴 수밖에 없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철학자 못지않게 사고력이 뛰어나지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다시 말하면 조금 이따 얘기하고 돌아가서 보면 이제 요거에서 요거 이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이어줄 때 요거만 조금 의식하면서 하면 돼요. 그렇죠? 결국은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뭔가를 잘 그리기 위해서. 저걸 그릴 때는 이제 보고 그릴 때는 저렇게. 뭘 보고 그려도 저기 휴지했어요. 휴지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릴 거죠, 그렇죠? 요것만 보고 그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 전체적인 느낌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 있는 느낌. 요 느낌. 그다음에 요거에 보이는 느낌. 그리고 요거와 보이는 비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끌 때 그냥 요 선만 보고 끊는 게 아니에요.
벌써 내가 여기 끄면서 어디쯤 갈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벌써 요거과 요거를 본 거예요. 처음에 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어디쯤에서 꺾이는가 위치를 보는 거죠. 얘 3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넘어오는 느낌, 이제 조금 이따 뭐 한 개를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그러면서 얘가 긴지만 생각해도 막 휴지가 이렇게 길어지진 않아요. 응? 근데 놀랍게도 제가 얘기하는 거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 상태에 대해서. 보면 어떤 애들은 보면 말도 안 되게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막. 일본. 예? 일본.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아요. 어떻게 보면 미술 전공 안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뭐 석고상 같은 그리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려요. 네. 자기 얼굴 그리고 하는데 말도 안 되게 그리고 눈, 코, 입 위치를 못 잡는 거죠. 네, 막 코 길어지고 막 이거 그리고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들어보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비교만 해보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 단순 관계요 전달이 잘 안 돼요. 라고 생각해봐요. 그림이 너무 쉬워요. 그럼 미술학원들 다 망하겠죠, 그렇죠? 자, 미술학원들을 하는 일이 그림이 자꾸 어렵게 돼요. 근데 미술학원뿐만 아니라 공부학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 지 혼자 하면 돼요. 예. 네. 근데 자꾸 공부를 어렵게 만들죠, 그렇죠? 자기 서울대 간 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냥. 공부하다 보면 서울대가 오히려 못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가? 우리 사촌동생이 동생이 그 홍대 그 건축과 나와가지고 학부생으로 이렇게 바로 졸업해가지고 대우건설 지겠는데 그 합격했을 때 학부생으로 졸업해서 합격한 사람이 그 100대 1이었는가 그랬는데 자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서울대, 연고대 이런데 자기 혼자 홍대. 그 친구가 도서관을 다니면서 취업 준비하려고 4학년 때 그 졸업하기 전에 그 합격하는 거 같은 했는데 그 도서관 가서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형 애들 공부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아침에 와서 책 갖잖아요. 좀 이따가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는 당구장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심 때 들어가서 당구 치고 짜장 먹고 와서는 또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면 졸리죠. 또 자죠. 또 저거 그거 한 두세 시간 하는 거야. 그거 이제 저녁 때니까 또 물어 가야 되죠. 그러다 나온 김에 또 소주 한잔 하죠. 그쵸?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대학교. 마찬가지 고등학교도 애들 보면 요즘 더 심하잖아요. 그쵸? 그래요? 요즘 고등학교 가면 애들 그냥 엎드 자요 그냥. 대부분. 예. 특목고 같은 거 생겨가지고 난 몰랐는데 얘기를 무슨 더 웃긴 건 이제 학교 폭력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 이제 때리지도 못하죠. 혼내지도 못하잖아요. 애들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냥. 깨우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왜 깨우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얘기하셨지? 제가 이래요. 길어지는 거죠. 자, 핵심은 비교만 하면 돼요. 자, 얼굴 그리는데 내가 눈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렇죠? 뭐, 처음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비례의 문제죠. 비례. 왜냐면 다이아몬드 꼴이죠. 그렇죠? 요거가 단게 그리는데 이렇게 크게 그릴 수도 있고 확대하고 축소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럼 내가 눈을 이만큼 처음에 그렸어요. 그렇죠? 그럼 저쪽 눈 그릴 때 이렇게 하는데 요 눈과 코 사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머릿속으로 한번 가봐도 눈이 막 여기 붙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 붙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요게 이제 나오죠. 여기 지금 보면 저는 이게 생길까 싶지만 지금 보면 잘 안 잡히네. 여기가 길어졌죠 지금. 네. 그러니까 요거 그릴 때 뭘 생각을 안 했다고요? 요걸 생각 안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얘기하고 나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네. 너무 쉬운 건데 왜 이걸 세상에 그 수많은 그 그림 가르치던 사람들이 이걸 해결을 못 해줬을까? 원래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알고 나면 아무것도. 그리고 이 단어 하나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거죠. 아 다르고 오 다르고. 네. 네. 수학 풀 때도 덧셈을 하느냐, 뺄셈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 나요. 그래서 제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고 저는 그냥 답답한 거죠. 이 당연한 걸 왜? 원래 세상에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 없어요. 단지 뭐냐면 교육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그러고 보면 피카소가 또 한 거예요. 뭐냐면 모든 아이는 예술가로 태어난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지켜주느냐의 문제라고. 네, 결국 못 지켜주는 거죠. 그냥 애들 다 바보 만들어. 그럼 못한다고 하면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공부 못하는 사람 없어요. 특별하게 어떤 내 어떤 이렇게 그 문제가 있구나. 예, 그런 거 아니라면 또 그런 사람들조차도 공부해가지고 가죠, 그렇죠? 네, 웬만큼은. 결국은 그 자꾸 뭔가를 어렵게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형태 같은 거는 웬만큼 다 해결돼요. 만약에 뭐 기울기 이런 거 잘 모를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죠. S자 요걸 그리기 위해서 요걸 그냥 그리는 거야. 자, 인간은 도구의 인간이에요. 우리에게 도구가 없었다면 도구를 이용만 한 게 아니고 도구도 만들 줄 알죠. 피타고라스가 대단하죠, 그렇죠? 왜냐면 남들은 이 삼각형을 보면서 이 삼각형만 생각하고 있을 때 피타고라스는 이 삼각형의 바깥 부분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결국은 이 면적을 이 두 개가 합친 게 이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시점을 바꾼 거고 생각의 관점을 바꾼 거죠. 대단한 발견이죠, 이거. 네. 응?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뭐냐면 열쇠를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 이것도 똑같죠. 이걸 그리는데 뭐 요런 대각선 하나만 꺼도요. 보세요. 머릿속에 그래도 조금 더 뭔가 솔직히 뭐 형태 정확하게 잡는 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왜냐면 뭐 힘들면 먹지 대고 그리면 돼요. 예? 지금 미디어 관련 그냥 안 되면 사진 붙여놓고 그 먹지 해도 되고 안 되면 뭐 저기 슬라이드 같은 거 예. 프로젝션 때려가지고 그냥 따서 그리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가들도 다 그렇게 그려요. 그리고 옛날에도 그렇게 그렸어요. 예, 그런 어떤 암시 뭐 이 어두운 데 안에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무튼 예, 들어가가지고 구멍 하나 뚫어 놓으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상이 맺혀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형태에 대해서 좀 잘 잡고 싶으면 머릿속에 항상 수직과 수평의 그 개념이 좀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 많이 배우고 잘 그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액자를 잘 그려요. 수평을 잘 맞춰요. 근데 수평을 잘 맞춘다는 것도 이게 당연한 건 뭐냐면 잘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은 뭐냐면 여기만 맞추기 위해서 여기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빨리빨리 안 움직이는 거죠. 여기 맞추면서 뭐도 여기도 약간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멀리서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뭐하냐면 보세요. 시야가 좁아지면 요 공간에 대한 판단을 하고 또 여기 공간으로 넘어가면 벌써 까먹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면서 여기를 슬쩍 의식하면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주변 시야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어떤 부분에 딱 집중을 안 해요. 이거는 집중을 하면 할수록 시야가 좁아질수록 액자가 계속 삐뚤어져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안 맞춰져요. 그래서 형태가 나가는 애들이 죽을 때까지도 형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만 하면 되냐면 주변 시야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도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전부 다 참 여기 지금 집중해서 보면 안 됩니다. 중국어 언어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뭘 배우든지 간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좀 봤거든요, 내가 방금. 네, 제가 그거 잘 안 보여서. 예. 잘 안 보여도 됩니다, 지금. 오히려 더 적습니다. 예. 잘 안 보여. 여기 볼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적고도 아무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듣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네, 듣고 이해만 편안하게 그냥. 아까 누구처럼? 자, 제가 제 건 아니지만, 자, 타이타닉에. 예? 예, 올라서 있는 것처럼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똑바로만 들으면 돼요. 예, 그리고 머릿속으로 정리도 안 해도 돼요, 정리도. 왜냐면 너무 단순하게 쉽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막 정리를 안 하려고 해도 머릿속 기억이 다 남아요. 네. 네, 정말 그냥 다 듣기만 하고 대신에 중간에 딴 생각만 안 하면 돼요. 네. 그래서 형태 조금 더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의식적으로 이렇게 수직 수평선이 항상 있으면 좋죠. 네, 그러면 기울기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뭐냐면 기울기가 어떻게 하냐. 이 기울기를 그냥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걸 절대적으로 보는 것보다 아까 피타고라스처럼 수평선을 이렇게 하나 그으면요. 이 삼각형의 느낌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따라 그리는 것보다는
여기에 뭔가 이렇게 꾸어놓고 하면 이 삼각형 그리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다시 말해 조금 친숙해지는 거죠. 왜 애들한테 그런 거죠. 제가 지금 하는 게 이거죠. 보통 애들한테 뭐예요? 그냥 공부해라. 공부해야 먹고 산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만 보조적인 역할을 집어넣어주면 충분히 애들이 금방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아까 그랬던 S자 요거 그럴 때 그냥 보조서 하나 끄면 돼요. 그럼 내가 이 보조서 하나 요 삼각형 보이겠지 그쵸? 일단 요거 하나 끄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치 하면 한 개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그쵸? 그리고 요거 T 나오는 거는 한 뭐 요거보다 조금 크거나 이러네. 그 T 나오는 부분이 어디쯤 되지? 절반 되네. 그쵸? 자, 이런 보조선은 이제 보통 미술학원 가서 뭐 이게 그림을 막 이래가지고 보조선 끊는 연습하고 하는데요. 할 필요 없이 이건 이제 의식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면서 의식적으로 아 이거는 어디쯤 가더라 얼만큼 튀어나왔더라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끄면 그리고 시간만 들이면 이거 모는 중에 열심히 그리고 하면 금방 그릴 수 있어요. 네. 왜 피카소가 똑같이 그리는 걸 재미없어가지고 그만뒀냐면 그것도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이유가 있어. 왜냐면 이거는 오가다가 되거든요 나중에. 다시 말해서 똑같이 그리는 거는 시간만 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는 거죠. 네, 그 좋은 머리로 뭔가 특별한 거 보고 싶고 그리고 자기는 특별한 걸 알리고 싶고 그래서 시간만 들이면 돼요. 그래서 핵심은 형태 잡을 때 뭐 그냥 그 한 부분에 빠지지 말면 돼요. 그리고 누가 더 부지런히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형태는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본인도 마찬가지. 내가 진짜 형태를 잘 잡아야 되겠다. 제일 좋은 방법은 먹지 대고 그리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 들이면 돼요. 네, 그리고 시간 들이면서 연습하다 보면 조금 더 빨리 그릴 수 있죠, 형태. 근데 이제 왜 형태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 이 사람들이 그림에 대한 그 개념이 낮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죠. 뭐냐면 명품관에 가서 그 가방 사는데 아줌마들이 전혀 그 가죽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그 디테일이라든지 어떤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보지 못해요. 그럼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겠죠? 가격 또는 상표. 그쵸? 사람들이 그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 99% 댓글 형태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하고 닮은 그래서 뭐냐면 추상화 그리는데도 추상화를 보는데도 뭐하냐면 형태가 없는 추상화를 보는데도 그 추상화 속에서 뭘 찾냐면 닮은 것 찾아요. 네. 그 로스코라고 미국의 화가 알아요? 네. 그냥 색깔 빨간색만 막 칠하거나 아니면 회색만 쫙 칠하고 아무것도 없이 이 사람 그림 난감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 이렇게 닮은 걸 찾는 이 사람들조차도 이 앞에서는 무엇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그림 그리다가 자살했나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이 약간 이 앞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아줌마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없잖아요. 물론 이걸 뭐 다른 쪽으로도 하는데요. 막 붉은색이 내 눈앞에 그러니까 내 주변 시야까지 다 빨간 거죠. 그러니까 내 눈앞이 모든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죠. 거기서 오는 위압감 이런 것 때문에 무너져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도 있지만 뭐 한편으로는 그냥 제 그냥 농담 반인데 왜냐면 자기가 할 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낮은 판단의 수준이에요. 그냥 보통 색감도 잘 판단을 못해요. 그냥 어느 뭐가 닮은 정도는 누구나 알아요. 근데 색감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 형태 잘 잡으면 이게 그림을 잘 그리고 그런 줄 아는데 진짜 답답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림 형태 잡는 게 어렵다고? 형태가 없으면 그림이 어려워. 그림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 그게 왜 그러냐면 형태로밖에 못 보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형태가 없으면 어려운 게 뭐냐면 가격과 상표가 없으면 어려워요.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구찌 찍혀있고, 가격 딱 찍혀있어요. 살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 상표 없어요,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짝퉁인 거야. 그쵸? 지금 그 얘기야. 그냥 형태가 없으면 어렵다. 그림 어렵잖아요. 뭐냐면, 그림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왜냐면, 그림이 뭐냐, 그럼. 그림 뭔 것 같아요? 좋은 그림, 그죠? 자, 이제부터 이제 수준을 높여갈 겁니다. 그림은, 어떤 대상이죠. 대상을 보고, 본 느낌. 누구의 느낌? 나의 느낌. 또는 나의 생각. 이거를 표현하는 게 그림이에요. 그림은 무언가를 보고 똑같이 그리는 게 그림이 아니고요. 알타미라 동굴벽화에 그 소가 그려져 있고 한 거는 그 소를 본 그 동굴벽화를 그린 사람이 소와 똑같이 그리려고 연습한 게 아니고요. 비 오고 동굴에서 밖에 못 나오고 사냥하고 싶은데 저 소가 생각해 소 잡아 먹어야 되는데 소가 없는 거죠. 소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그 마음, 그 생각, 그러면서 떠올려서 소의 기억을 떠올려서 그 소 옆에 갖다 놓고 그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림은 이미 이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그림의 개념이 바뀌어서 아니면 니만 그렇게 생각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림은 우리 인간이 뭔가를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언가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표현 수단에서 발전해요. 옛날에는 세워놓고 뭔가 그리거나 아니면 벽에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1900 한 4, 50년대 잭슨 폴락이라는 사람이 막 바닥에 깔아놓고 하고 그전에는 디샹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더 이상 그릴 필요 없다. 왜 그리냐. 그림을 아무리 그려봐야 똑같지 않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 보면서 사람들이 와 진짜 같다. 진짜 같다 일 뿐이지 진짜는 아니에요. 네. 결국 뭐냐면 세잔도 그렇고 모네도 그렇고 정말 그림 속의 사실을 담고 싶어 했지만 한계가 왔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인정한 사람이 뭐냐면 디샹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니네 어차피 그렇게 노력해봐야 실물보다 그림은 더 나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변기를 갖다 놓은 거죠. 그거를 그래놓고 그걸 뒤집어 놓고 세밀하고 이렇게 사인해놓고 전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면 놓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방법을 더 이렇게 확장해 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오브제라는 게 생기면서 뭐냐 그림에 뭔가 붙일 수 있게 된 거야. 그리고 잭슨 폴락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뭐 데칼코마니인가 접어가지고 이렇게 편 뭐 이런 것도 네. 왜 물감이 이렇게 그냥 짜가지고 한쪽에 종이 반 접어가지고 예, 이런 것도 그 잭슨 폴락이 바닥에다 그림 놓고 막 그 물감 뿌리고 할 때만 하더라도 그림을 그릴 때 이 바닥에 종이 캔버스를 깐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못했어요.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어서 처음에 그림도 비싸게 안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어요. 인기는 많았는데, 예, 이 사람 때문에 행위예술도 생겼고요. 네, 액션 페인팅도. 네. 근데 이제 죽고 나서 지금 요즘 지금은 막 쓰레기장에서 이렇게 발견된 거 이런 것도 뭐 1,000억 이렇게 되고 그래요. 네. 근데 또 이거죠. 그럼 이제 그걸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사는 후퇴한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동물벽화 그릴 때는 자기의 느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냐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아트를 예술도 뭐냐면 표현도 뭐냐면 표현의 자유를 주면 안 되죠. 지금도 블랙리스트 있죠, 그렇죠? 표현의 자유 주면 말 안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시킨 거죠. 이집트 때부터 해가지고 뭔가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자기를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표현하는 건 동굴벽화는 진짜 그랬는데 오히려 거꾸로 갔어요. 자기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뭔가 교회의 어떤 위협, 네? 그런 것들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수단으로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림은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게 어떻게 보면 20세기 이런 화가들인데 피카소 같은 경우가 아이처럼 그리는 거죠. 순수하게. 그래서 뭐냐면 그 전까지는 막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쓸데없는 거라는 걸 다시 말하면 역사가 굉장히
이상하게 간 거예요. 처음에 거꾸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형태도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형태도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순수한 느낌. 다시 말하면 그림을 볼 때 판단도 달라져요. 결국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요. 그림을 볼 때도 어떻게 보냐면 그 그림에 표현된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이 대상을 봤을 때 느낌, 그 사람이 대상을 봤을 때 한 생각, 다시 말하면 그림을 통해서 뭘 보냐면 그 느낌과 생각을 읽게 되죠. 때로는 생각이 없는 그냥 느낌만 표현한 그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개념 미술, 생각만 표현한 작품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표현된 걸 통해서 뭐냐면 형태 닮았나 안 닮았나 이게 아니고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나? 아, 이 사람 어떻게 저걸 보고 저런 느낌을 표현했지? 어떤 애가 파도를 그리는데 이거 붉은색으로 팍 칠하는 거야. 잘 가지 않은 영역이잖아. 보통 사람 생각하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술이 주는 건, 미술이 주는 거는 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뭔가 우리의 의식 속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 의식의 그 영역을 자꾸 확장해 주는 거예요. 아, 바다가 빨간색으로 그려져도 이상하지 않구나. 네. 그게 미술이 하는 역할인데 미술관 안 가죠. 예, 네, 가면 안 돼요. 왜냐면 본인들이 바보가 되기 때문에. 예. 네. 여보세요? 아, 예, 예. 예, 예.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뭐냐면 저런 그림 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피카소 그림 보면 왜 사람들이 뭐야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냐면 뭐 자기도 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뭐 보면요, 형태만 보고 피카소 그림 느낌 보면요 쓰러져요. 네. 그냥 피카소가 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옛날에 그 그림을 막 연구를 하고 하면서 하나의 캔버스에다가 종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을 때도 있고 해가지고 막 자기가 뭔가 그리고 나면 뭔가 느낌이 안 좋으면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하는 거야. 계속 수정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 네다섯 장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화 같은 거는 뭐냐면 색감이 완전히 투명한 건 아닌데 뭔가 밑에 색감이 이렇게 위에 빛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쉽게 볼 수는 없는데요. 이제 보면 그래서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밑에 그 물감이 많이 겹쳐져 있으면.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막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그 느낌까지 이렇게 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음에 한 번만에 여기에 그림을 그릴 때도 이 느낌까지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걸 꼭 묵직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좀 깊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카소가 막 그린 그림도 보면요 색감의 깊이라는 게 있어요. 네. 색감이 색에 대한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보죠. 그렇죠? 왜냐면 그럼 이거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꾸 느끼려고 하면 돼요. 자, 타이탄이 배팔 벌리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요. 근데 이거 불어왔는데도 이게 뭐야? 어이씨 추워 이러면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추운 경우? 이거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오늘 설명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느끼려고 하면 돼요.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뭐냐면 선호도가 없어요. 뭐냐면 아이들에게 선호도를 잘 안 물어보죠. 하지만 아이들하고 대화를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주는 옷 입어야 되고 엄마가 주는 밥 먹어야 되고요.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서도요. 나중에 결혼했을 때까지도요. 자기가 없어요. 여자도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걸 만나야 되죠. 자, 자기 선호도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자기 선호도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걸 자꾸 안 키워주다 보니까 자기 선호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림 보고 자기 그림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을 못해요. 네. 그리고는 누구한테 보면 선생님한테 묻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신이 아닌데 선생님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자꾸 느끼려고 하면 돼요. 그리고 방법은 뭔가를 보면서 미술관 만약에 가게 되면 그림 볼 수 있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담겨있어요. 느낌이나 생각이 담겨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어떤 느낌을 가지고 뭘 표현했을까 생각 다시 말하면 계속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질문 안 하죠. 왜냐면 주입식 교육을 하니까. 네. 질문도 안 하고 자기 선호도도 없으니까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삶이 없어요. 네. 서태지가 1999년도에, 94년도에 93년도에 그 교실 이력을 한 것 같은데, 네. 아직도 여전해요. 네, 애들 선호도는 점점 더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애들 가르쳐 보면. 그래서 요거 해결하는 방법 이거고요. 그러니까 시각적 터치가 있는데요. 이건 한 5분만 쉬었다가 얘기할게요. 네. 아, 예.